안녕하세요, 주식마사TV입니다. 5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1.59%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나스닥이 11,000포인트에서 아래꼬리를 만드는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하리라고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장은 이전 3거래일 동안 미국 나스닥의 반등을 예측을 하고 미리 이렇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작 전 나스닥 선물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장중한 때 거의 2%까지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고요. 우리나라 장도 코스피가 1.57%, 코스닥이 2.1%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내일 미국장 과연 이 전저점 11,000포인트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만약에 미국 나스닥이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꼬리를 달지 못하는 음봉, 이런 긴 음봉이 나온다면 11,000포인트 저점에서 저점을 조금 더 낮추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 2,550포인트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저점 2,550포인트 이 자리가 오면 쌍바닥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하지만 주가의 저점을 미리 이렇게 예단을 하기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장중에 현대차 그룹이 63조를 국내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시세를 주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제일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현대공업인데요. 1시부터 이렇게 슈팅을 해주기 시작을 하죠. 요즘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면 거의 상한가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장중에 이렇게 단타로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렌드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구간을 설정을 해놓고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따라잡으면 물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현대공업이 1시쯤에 이런 뉴스로 슈팅을 해주니까 성창오토텍, 유인텍, 구형테크, KB오토시스 이런 애들 다 이렇게 슈팅을 해주다가 산을 그리는 그래프를 만들었다는 거죠. 심지어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1시에 시작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더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요즘 단타들이 한번 이렇게 달라붙었다가 한번 이렇게 추세를 줄 때는 시장가로 달라붙었다가 아니다 싶을 때는 그냥 가격에 상관없이 시장가로 그냥 매도해 버린다는 거죠. 자, 어쨌든 현대차가 63조 국내에 이렇게 투자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렇게 오늘 한번 이렇게 슈팅을 주었다가 다시 한번 더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슈팅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대금을 굉장히 많이 터트린 현대공업, 그리고 구형테크, 에코캡 이런 애들 위주로 계속 앞으로도 살펴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UAM 도심항공교통 관련주들입니다. 자, 도심항공교통 관련주들 오늘 네온테크를 제외하고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일 상한가를 갔죠. 오늘 저점 5,500원 이렇게 찍고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점 눌림목 매매를 하더라도 전일 상한가를 간 1등 종목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이걸 만약에 5%를 내가 저점 눌림목 매매로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5,500원 어제 전일 종가 대비 한 3% 정도 떨어진 가격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눌림목 매매를 하면 이게 통한다라는 거죠.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이 5,500원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5,100원대 이 자리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네온테크가 내일도 5,500원
오늘 저점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내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인데요.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HK 이노엔을 제외하고 파미셀, 럭십자, MS, 그리고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새로 이렇게 부각이 된 미코 바이오메드 이런 애들은 상승을 해 주었고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은 과연 이 테마가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할 수 있는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움직였던 모습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과연 얘네들이 이렇게 조금 쉬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할 수 있을까는 조금 더 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종합주가지수 2550포인트 전저점 부근까지 왔을 때 매수 가능한 수급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550포인트 이하로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에서는 LNF,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 위주로 이런 애들이 가격 하락이 조금 더 온다면 매수를 해보고 싶습니다. LNF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자리죠. 25만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 만약에 지수 하락과 더불어 LNF가 이 가격까지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LNF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19일 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 수주 공시가 떴죠. 7조원 가량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렇게 계약 체결 공시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주고 있는데요. 전 고점 25만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소재주들과 더불어 대덕전자 그리고 해성DS 이런 애들도 시장 저점에 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종목이고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후성이나 페노션 이런 애들도 추세가 죽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 하락과 함께 이런 애들이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2차전지 소재주 그리고 PCB 관련주들과 함께 이런 애들도 충분히 저점에 오면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준비 잘 하셔서 큰 수익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